안녕하세요. 이제 일품학원 영어과 원장 엄보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학과 원장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네.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겨울이고 우리 중3 학생들 고1에 진학하게 되잖아요. 저희 일품학원은 어떻게 고등부를 꾸려가고 있는지, 어떻게 고등학교, 예비고등학교 과정을 수료를 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예를 들어 덕현중 같은 경우는 10월 23일 정도면 시험이 다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이제 옥정이나 여기 주변의 타 학교 같은 경우도 11월에 시험을 보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학원 입장에서도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하고 학생들이 시험이 끝나기를 마냥 기다리고만 있으면은 저희가 예비고1 프로젝트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도 아셔야 되는 거는 덕현중이나 이제 삼성중 같이 시험이 빨리 끝나는 학교들은 저희가 11월 1일부터 바로 예비고1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옥정중학교나 이제 덕정중학교나 회천중학교나 11월 말 이후에 시험이 끝난 학교가 있어요. 그런 학교들은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12월 이제 6일부터 따로 나갈 예정이고, 어머님들도 좀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그러면은 한 달 정도 차이가 나서 진도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늦더라도 이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방법, 시간표까지 다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따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1차는 11월 1일 개강이고 2차는 12월 6일 개강이라는 거.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조금 딱딱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 입시 변경점. 이게 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다 대학을 가려고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입시 대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갈피를 못 잡으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일단 첫 화면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알아둬야 할 입시 용어가 있습니다. 크게 네 단어는 꼭 알아두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는 학부모님도 많겠지만 네네. 첫 번째 학생부죠.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고요. 말 그대로 이제 교과 활동 및 비교과 활동. 저희 학생들이 보는 이제 어머님들이 알기 쉽게 내신 시험 있죠. 그리고 이제 비교과 활동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리고 독서 활동, 뭐 봉사 활동 등등 출결, 이제, 봉사 다 들어가죠. 네, 여러 가지 이런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생활을 하면서 성적 외에도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비교과 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을 다 적어 놓은 게 학교 생활 기록부라고 하고요. 이거를 저희가 줄여서 흔히 학생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요거부터 조금 중요한데요. 첫 번째 건 너무 시시했죠. 두 번째 거는 교과 전형입니다. 이게 교과 전형이랑 오늘 잘 들으셔야 되는 게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정시 전형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정시 전형은 다들 다 아시고 계시니까 정시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수능으로 학교 가는 거죠. 수능으로 대학을 입학하는 전형이고요. 오늘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교과 전형이랑 학생부 종합 전형의 차이입니다. 자, 교과 전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제 교과 전형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시험 있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대해서 내신 등급이 나올 거예요. 보통 1학기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학생들이 그 과목에 했던 수행평가까지 합산을 해서 한 학기의 등급이 한 번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내신 등급이 얼마 정도가 나왔는지 그리고 플러스 여기서 보통 출결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수능 최저 등급 충족을 해야 된다고 얘기가 이제 써 있죠. 안 보는 학교도 있어요. 수능 최저. 근데 거의 대부분 교과로 뽑는 학교에서는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수능 점수를 맞춰야지만이 내신 성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 최저를 맞춰야지만 대학을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교과 전형의 이 내신 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양주 있는 고등학교에서 1등급이나 서울에 있는 학교의 1등급이나 아니면 특목고의 1등급이나 다 똑같은 1등급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학교 구분이 없는 전형이죠. 그러니까 등급만으로 내신 등급은 산출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도 역시 내신 등급이 들어가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정성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성평가가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의 1등급과 그냥 지방 일반고의 1등급이 점수가 다르게 산출이 됩니다. 아까 교과 전형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방에 있는 일반고의 1등급과 특목고 자사고의 1등급이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교과 전형은 차이가 없지만 종합 전형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우선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실질적으로 일반고 학생들보다는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전형이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학교의 수준이 올라가면 등급이 낮더라도 높게 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활동 보이시죠? 비교과 활동도 좀 학교열이 높고 학권이 좋은 고등학교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학권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과 전형은 오히려 지방에 있는 1등급 학생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1등급을 받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 부분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뭐 학생부 종합전형 이거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 또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고요. 이게 폐지된다는 말도 있지만 그 다음에 면접까지 봐야 됩니다. 면접은 이제 이런 서류들 얘가 무슨 활동을 했는데 이걸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자신이 진짜 한 활동인지 확인하는 작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시전형은 뭐 저희가 특별히 언급 안 하셔도 부모님들이 지금 아마 거의 다 수능 세대이실 거예요. 이제 어머님들도 우선 대학교 하면은 수능 공부, 정시를 먼저 생각을 하시는데 확실히 지금은 정시보다는 수시로 70%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게 기초를 배웠으니까 입시 변경점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정시 수시 비율입니다. 아까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건데 학생부 종합전형 아까도 저희가 뭐 대충은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별로 이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공정한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죠.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 여기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실제로 교육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오른쪽 페이지에 학생, 학부모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불공정한 전형으로 인식한다 라는 게 크고 학생 본인의 역량이나 노력보다는 고교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공지, 국제 공지, 외공지 네, 이런 거 부모 능력 등 외부 환경의 영향력이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평가 결과에 대한 불신이 발생한다라고 분명히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실질적으로 이제 어머님들도 주변에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학생들이 힘들더라도 일부러 고등학교를 자사고로 보내요. 어떻게든 특목고를 보내요. 왜 그러냐면 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비율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에서 엄청 특출나게 잘하지 않는 이상은 상위권 대학 정말 쉽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여기 맨 밑에 보시면 학종 선발 결과가 과학고가 가장 높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에 서열화된 고교 체계 선발 결과에 나타났다라고 나와 있고요. 심지어는 요즘 이제 코로나19 사태라고 해야 되나요? 이 전염병이 이제 팬데믹이 유행하면서 의료에 대한 이제 비교과 활동이 많거든요. 강남이나 이런데. 그리고 강남에서는 학생부가 이런 학생부도 있습니다. 백신 모델을 연구하는 학생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등학교 수준의 학생들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여기 보시면 외부 환경의 영향력이 큰 거죠. 이게 사실 돈이 조금 있어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저랑 여기 수학과 원장님이랑은 뭐 이제 서울에서 일한 기간이 아직은 양주에서 일한 기간보다 길어요. 맞습니다. 그쪽에서 상위권 학생들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이미 이런 계획을 짜고 들어가요. 어떤 동아리를 할 거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과에 지원을 할 거고 이런 계획을 일반적인 포트폴리오를 짜서 고등학교를 준비를 해요. 이렇게 같이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으면은 서로 영향을 받을 텐데 주변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적다 보니까 확실히 늦어요. 네, 학교에 아직 분위기가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적어주는 학생부에 기록을 하는데 조금 곤란을 겪으시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종합해보자면 교육부에서 이 불공정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 다음 화면을 보시면 단계적으로 이 학종을 조금 수정을 하자라고 이제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제가 뭐 다 건너뛰고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두 개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정시 전형이 확대가 된다. 실제로 정시 전형은 아까 30%라고 선발 비율을 뽑혔는데 말씀드렸는데 충원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부 수시에서 못 뽑는 인원은 정시에서 이렇게 충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40%가 넘더라고요. 네, 정시로 뽑는 비율이 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거를 아시면 되고 아무튼 교육부에서 학종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학종을 조금 줄여라. 그 다음에 정시를 좀 늘리자. 라는 첫 번째 안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안이 뭐냐면 학생부 위주 전형 및 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입 전형 단순화시키자. 학생부 종합 전형은 논란이 너무 많으니까 교과 전형과 정시 전형 위주로 단순화시키자. 라는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권고를 했으면 좀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2022학년도 대입 전략. 여기 보시면 주요 15개 대학에 학생부 교과 인원이 1629명이 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저는 이런 거로 봐요. 수가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같은 거에 신설됐다.
이게 최상위 라인인데 원래는 최상위 라인에 고려대 한양대밖에 학생부 교과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도 슬슬 변해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제 종합 전형을 100% 축소를 할 수는 없어요. 어느 맞습니다. 정도의 비율은 남겨놓겠지만 그래도 이제 교과 전형의 비율을 조금씩 늘려나갈 것이라고 좀 이제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첫 번째 교과 전형이 여기가 얼마나 늘어난 건지 궁금하실 텐데 이 표를 이렇게 띄워드리면 이게 자세히 보시면 숫자만 본다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거의 그대로인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밑에 얘기일 것 같아요. 그 그쵸. 밑에 얘기는 자, 15개 대학 전형별 모집 인원 현황. 이게 15개 대학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 대학들을 이제 얘기해 놓은 건데 학생부 교과가 여기 2020년도 3,474, 2021 4,024, 2022는 5,770입니다. 근데 여기서 학생부 종합이 2만에서 16,000으로 줄어들었다. 요거를 보시면 학생부 교과가 많이 늘어났다. 게다가 원래 모집하지 않던 그 위에 글이 있잖아요.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경우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한다. 이런 변화점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걸 듣고 학부모님들이 아 뭐야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제가 2019년, 2018년의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2020년까지 그때는 만약에 덕형고에서 1.0 학생은 고려대 아니면 한양대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종합전형은 다른 학교에 밀리니까 고대 아니면 한양대를 가야 되는데 그때는 수능 최저 기준도 매우 높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덕형고 대학을 간 애들 보면은 한양대가 많을 겁니다. 아마. 맞아요. 한양대가 거의 한양대 최고라고 수준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데 하지만 이제는 덕형고에서 1.0, 1.1을 받으면 스카이 서성한 중경 외주 중에서 서울대 빼고는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택지가 두 개인 것보다 선택지가 굉장히 신설됐기 때문에 많아졌다. 요거는 대학 입시에서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교과에서도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인 것도 있고요. 요즘에 뭐 양극화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뉴스에. 양극화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교육에서도 양극화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첫 번째 도표를 보시면 여기는 이제 같은 서울끼리 비교를 해놓은 그래프인데 강남구 아이들은 이쪽 상위권에 몰려 있고요. 그다음 중구 애들은 상위권도 있고 이렇게 하위권도 많은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서울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학업 격차가 많이 난다. 뿐더러 이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과 사교육을 못 받는 아이들의 학업 격차가 이게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 학원도 뭐 모든 분들이 많이 힘드셨겠지만 저희 학원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한 달이란 기간 동안 문을 닫은 적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예를 들면 학원에 와서 혹은 평소에 시험 기간 때 엄청 열심히 했던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쉬었을 때 공부했던 비율이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네, 10%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10%도 학원에서 혹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던 그 정도의 양을 절대 하지 않아요, 집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코로나 때문에 양극화가 일어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네,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이 도표를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정시가 무시할 수 없는 학업 요소거든요. 대학을 가는데 전형 요소라고 하는데 뭐 수능을 잘 봤을 때 좋은 점은 뭐 정시 전형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좋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 이것도 맞출 수 있다는 거에 대해 좋은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양주 지역 내 일반고를 가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간단합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내신 등급 잘 받고 내신 등급을 잘 받으면서 수능 대비를 조금 잘 하면 됩니다. 이게 말이 참 쉬운데 괴리가 있죠. 그렇죠. 공부만 하면 된다인데 네. 그럼 대학 갈 수 있어 라고 예. 하는데 괴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있죠. 여기 보시면 바로 시험 난이도입니다. 시험 난이도가 낮다 보니까 되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위주로 출제가 돼요.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려운 문제도 풀려보고 싶고 아주 심한 난이도의 문제집도 풀려봐서 모의고사 대비를 하고 싶은데 정작 그 난이도까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라도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게 시험 대비를 하다 보면 오히려 내신과 수능 학습의 괴리가 더 생겨버리는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좀 제가 영어 기준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사고나 특목고에서는 고1 내신 대비에 고3 수능 특강 교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고1 때 고3 수능 특강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서 이 학생들은 내신 공부를 하면서 오히려 수능 공부를 고1 때부터 미리 준비를 시키죠. 그런데 일반고에서는 이 수능 특강 교재를 그냥 해당 연도 고3 때 시작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학교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어떤 학교에서는 수능 특강 자체를 고3에서도 시험 범위에 넣지 않은 학교도 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수학은 비일비재합니다. 수능 특강이 고3 때도 그 시험 대비 거기 교재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고3인데 수능 특강을 안 본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고3 때 내신 대비를 하니까 당연히 이 학생들은 고3 때 자기가 사용해야 되는 자기 수능 때 연계가 되는 EBS 교재도 내신 기간 때는 누구나 다 그 한 달, 일반적으로 한 달이란 기간에 내신 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라도 이제 EBS 연계 교재를 조금 더 심화적으로 혹은 더 열심히 볼 수 있는 기간인데 그때도 교과서만 보게 돼요. EBS 교재가 맞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아무래도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저는 아쉬운 점이 있다. 사실 맞잖아요. 내신을 잘 받고 수능 대비도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대학을 가는 건 사실이니까 이제 그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는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죠. 그래도 이제 한 가지 좀 희망적인 이제 보면은 한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고1 시험에 모의고사 지문이 안 들어갔었어요. 네. 들어가도 뭐 2지문 정도? 근데 이번 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고1 시험에서도 해당 연도 모의고사, 해당월 모의고사를 거의 전체를 집어넣어서 학생들의 공부량을 조금 늘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범위가 늘어나니까 힘들 수는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동감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과목별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내신 수능 같이 준비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굉장히 복잡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을 줄였는데도 이렇게 깁니다. 요약을 하자면 입시 전략을 이제 학년별로 좀 이렇게 나눠봤거든요, 제가. 네네. 이제 1학년을 보시면, 네, 저는 딱 한마디로 내신 등급 집중 기간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이제 홍보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반고에 갔다면 교과 전형을 쓰려고 하더라도 내신 등급이 필요하고, 월등하게 네, 필요합니다. 월등하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려고 해도, 일단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학교에서 신경 써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1학년 때는 일단은 내신 등급을 확보해야 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수시 지원 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 정시는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게 세부특기상 수상 경력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내신 성적입니다. 맞습니다. 이 내신 성적에 따라서 전략이 바뀌고요. 모든 게 바뀌기 때문에 일단은 1학년 때는 뭘 해야 된다? 내신 등급을 확보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의 소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90% 학생들한테 거의 대부분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대학을 가고 싶어라고 물어보면은 보통 목표가 없어요. 네, 그런데 없죠. 그 학생들이 만약에 중학교 때는 그냥 어설프게 점수를 받았다가 자기가 되게 열심히 해서 고1 첫 시험 때 한 1등급 혹은 1, 2등급 이렇게 받았어요. 그럼 그 학생들은 갑자기 목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거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유지하고 싶어요.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내신 성적이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을 동기부여하는 하나의 계기, 그런 기폭제가 되기도 하는 맞습니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이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호재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양주 지역을 기준으로 제가 호재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합격 등급의 변화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내려가고 있어요. 부모님들도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알 거예요. 학령 인구가 계속 줄다 보니까 어차피 이제 상위권 대학에선 그래도 뽑는 인원은 어느 정도는 가져가게 돼요. 하지만 이제 경쟁률이 조금 축소되다 보니까 그 합격 커트라인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이제 네. 수월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실 것 조금씩 같아요.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심한 학교 같은 경우는 0.2씩 떨어지기도 하고요. 네. 뭐 0.1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 이제 한양대나 뭐 여기 인기 많은 연세대라든지 한양대 뭐 이런 대학들도 지금 거의 다 0.1에 가깝게 내신 커트라인이 떨어지는 거를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이거를 왜 양주 지역의 호재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양주 지역의 학생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므로 100명이 있으면 4명이 1등급이죠. 4%가 1등급이니까. 근데 학령 인구가 50명으로 줄었어요. 그럼 2명만 1등급이거든요. 그럼 이 2명이 1등급이라는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지원하는데 양주 지역에는 100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1등급이 4명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비교적 학생 인구가 유지되고 있는 양주 지역이 등급을 받기도 편하고
호재가 좀 크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경기도로 인구가 많이 빠져나오다 보니까 서울 지역의 학생들이 교과로 대학을 가는 게 더더욱 힘들어져요. 굉장히 힘듭니다. 네. 적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제가 한 5년 전에 가르쳤을 때 이제 전교생 이제 한 학년당 300명이었던 학교가 불과 한 3년 만에 100명 후반대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만큼의 그렇죠. 이제 서울에서는 그 지역별로는 조금 다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모든 서울에 있는 지역에서 지금 인구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지방에 있는 이런 인구가 늘어나는 신도시 쪽 제가 봤을 때 경기도만 유리합니다. 경기도만 네.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빼고는 다 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주 지역 내에 이런 호재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 두 번째는 이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은 내신 등급뿐만 아니라 수능 최저 등급이 학생들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 수능 최저 등급도 많이 완화가 됐어요. 여기서 이제 뭐 보시면 이제 중앙대를 혹시 한번 보시면은 이게 변경으로 어떻게 바뀌었냐면 세 개 영역 등급 합이 7 이내로 바뀌었어요. 이게 2등급 3개를 받는 거랑 2등급 2개와 3등급 하나를 받을 3등급이라는 걸 하나를 낮출 수 있다는 이 1등급 차는 최저, 특히 수능에서는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차이예요. 네. 최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모든 과목을 다 준비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본인한테 유리한 과목, 본인이 자신 있는 과목 위주로 준비를 하는데 거기서 등급을 하나를 낮춰준다라는 거는 단순히 수치상의 한 등급 훨씬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한 등급만 높여줘도 이렇게 편한데, 서강대 인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다른 대학교도 이제 네네. 수능 최저는 강화되진 않아요. 이렇게 다 약화되는데, 서강대 인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3합 6등급이었는데 변경 후에는 모든 과목 3등급이 됩니다.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내신만 확보를 하면 충분히 우리 아이도 명문대는 갈 수 있는 환경이다. 영어가 포함이 됐는데도 영어는 절대평가한 거 아시죠? 영어 3등급 이내면 70점만 넘기면 돼요. 내신이랑 수능의 격차가 크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영어에서 내신에서 꾸준히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은 아무리 그 학생이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수능을 잘 못 보더라도 70점 넘는 거는 정말 쉬워요. 이 등급 정도는 충분히 양주 지역 내에서도 가능한 등급이다. 물론 이제 학원에서 좀 심화도 좀 하고 열심히 한 아이들, 교과서만 공부하면 이 등급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좀 준비를 좀 미리미리 네, 시켜놔야지만이 맞습니다. 좀 가능하다는 부분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개만 예를 들었고요. 네. 자, 그 다음에는 2학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학년에는 등급이 제일 중요하고, 자, 2학년 때는 1학년에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이때는 전략을 조금 설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보통은 전략 설정을 1학년 때 하려고 하시는 그 학생분들과 학부모님들이 많은데, 저는 2학년에 한다고 하더라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일단 전형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분명히 고교 서열이 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고교 서열이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외고 서울에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다 같은 시험을 보는 거니까 1등급을 받는 비율이 무려 40%나 됩니다. 그럼 40%라는 비율이 뭐냐면요, 4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내신 등급은 4등급을 받는데 모의고사는 1등급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당연히 대학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그러려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만들었다.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실제로는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1등급 나오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내신 등급 4%도 안 되고요. 그거보다 조금 낮은 2% 정도. 그래서 이게 사실 불공평한 거는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상위권 대학은 일반고로는 학종이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최상위권 대학은 일반고로는 교과 전형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확언을 드릴게요. 이게 1학년 때 높은 내신 등급이 확보가 안 된다면 그때부터 조금 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1학년 때 성적이 잘 나온다면 교과 전형으로 쭉 밀고 나가야 되고요. 당연하죠. 교과 전형이 가장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1학년 때 성적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데 5번째 줄에 서울 중하위권을 학생부 종합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언제? 2학년 때. 1학년 때 열심히 공부를 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쭉 밀고 나가면 되는 거고, 결과가 조금 안 되면 이렇게 선회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2학년 때 하더라도 늦지가 않다. 뭐 2학년 때까지 했는데 너무 안 좋았다. 근데 3학년 때 좀 몰라요. 이제 3학년 되니까 공부를 좀 알겠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시 전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게 2학년 때 전략을 설정하는 게 늦은 거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는 종합으로가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제 어머님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특목고 자사고를 갔을 때 학생들이 받는 그런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플러스 거기에 맞춰서 하는 이제 학교 진도 자체도 학생들이 버거워하는 경우도 있는데 추가적인 이런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활동이 너무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하는 노력 대비해서 이제 상위권 대학을 노릴 수 있는 거는 일반고에서 교과 전형이 조금 더 이제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과 전형의 수가 늘어났으니까 네. 상위권 대학이. 네, 자, 그 다음에는 자, 2학년까지 그렇게 조금 나에게 맞는 등급을 조금 받아놨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설정했다면 이제 3학년 때는 뭘 해야 되느냐? 3학년 때는 뭐 이미 지금 내가 어떤 전형으로 갈지 정했으니까 탐구 과목을 대비를 해야겠죠. 아무래도 정시 전형, 내가 교과 전형 아니면 정시 전형으로 가야겠다. 그런다면 이제 고2에서 고3으로 올라가는 그때쯤에는 이제 탐구 과목에 대한 대비가 조금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표 대학 및 전형 설정은 이제 2학년까지 다 받았으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그 목표 대학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저희 학원에서도 너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너가 어디까지 올리면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는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학년 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2학년 때부터 마찬가지지만 3학년 때는 이런 정시나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모의고사를 풀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학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는 철저하게 이제 입시 학원을 추구하기 때문에 교과 전형을 위한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등급이 잘 나오는 학생들이 최저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간혹 저희 학원에 대해서 조금 잘못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내신 수업을 위주로 한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평소 수업 때는 절대 내신 수업을 하진 않아요. 네, 저희는 대입을 준비하지 내신을만을 준비하는 학원은 아닙니다. 네. 짧은 시간 내에 좀 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보통 결론만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제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으면 저희가 앞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부모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2분에서 3분 정도 해서 저희가 예약을 받은 다음에 좀 이런 학생부 교과나 종합에 대해서 좀 더 심화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좀 부모님들이랑 좀 여유 시간을 가지고 좀 오랜 기간 동안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거기 때문에 혹시 원하시는 부모님은 저희에게 미리 좀 예약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준비를 해놓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따로 뭐 홍보도 할 거지만 뭐 나는 좀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 번호로 031-840-1230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간단한 미니 설명회처럼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이때 많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